어릴 때부터 사람들은 저를 보면 늘 같은 말을 했어요. 예쁘다. 귀엽다. 참 곱게 생겼다. 그 말들이 마치 이름처럼 저를 따라다녔어요. 예쁘면 언젠가 사랑도 결혼도 집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믿고 사는 게 더 편했으니까요. 20살 무렵 대학 캠퍼스를 걸을 때면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을 슬쩍 확인하곤 했습니다. 그래, 아직 괜찮아. 그렇게 확인만 하면 막연한 안심이 됐어요. 누군가는 저를 좋아해 줄 거고 누군가는 저를 데려가 줄 거고 언젠가 꽃길 위에 서 있을 거라는 근거 없는 확신.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소개팅 자리에서도 넌 결혼 금방 하겠다. 예쁘면 인생 편한 거야. 그때 누군가가 말해줬다면 좋지 않았을까요? 예쁘다는 말은 통장에 찍히지 않고 집값은 예쁘다고 봐주지 않는다는 걸 말이죠. 하지만 아무도 그런 말은 하지 않았어요. 다들 그냥 저를 보면 예쁘다 하고 끝이었습니다. 30이 되고 회사에 다니고 월급이 들어오고 나가고 친구들 단톡방에는 청첩장이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드레스를 입은 친구들이 웃는 사진을 올리면 저는 하트 이모티콘을 붙이며 축하한다고 적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으면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죠. 나도 저렇게 되겠지. 그때는 그렇게 믿었어요. 그 나이에 가장 많이 받는 초대장은 결혼식 청첩장이었습니다. 한때 저와 밤새 술 마시며 우리 이런 남자랑 결혼하자 웃어대던 친구들이 하나둘씩 줄에 앞에 서는 걸 보면서 저는 축하하는 마음보다 내 안에 뒤처진 감정이 더 크게 올라왔어요. 결혼식장에서 예쁜 웨딩드레스를 입은 친구는 저를 꼭 붙잡고 말했어요. 넌 진짜 예쁘니까 금방 갈 거야. 근데 이상하게 그 말이 전혀 힘이 되지 않았죠. 그 말이 또다시 제 시간을 멈추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편의점에서 혼자 먹을 저녁을 샀습니다. 삼각김밥 하나, 컵라면 하나, 캔맥주 하나. 편의점을 나오면서 저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때 그냥 아무 남자랑이라도 결혼했어야 했나. 하지만 바로 이어지는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랬다면 지금쯤 또 다른 모양의 외로움 속에 갇혀 있었겠지. 이혼 후에 자기 삶을 다시 세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며 그 역시 만만치 않은 골짜기라는 걸 되뇌었죠. 외로움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선택하지 못한 사람의 외로움을 고집스럽게 붙잡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잠들기 전 저는 밤마다 부동산 앱을 열어봐요. 지도 위에 박힌 수많은 빨간 점들. 그 속에서 제가 갈 수 있는 곳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월세, 반전세, 관리비 별도. 사진 속 방들은 하나같이 작고 낮고 어딘가 축축해 보입니다. 하지만 화면을 계속 내리다 보면 결국 그래도 나한테는 과분하다. 라며 중얼거리곤 하죠. 제가 정말 갖고 싶었던 것은 사실 거창한 아파트가 아니었습니다. 결혼식장에 울리는 축가도 하얀 드레스도 아니었고 퇴근 후 집에 들어왔을 때 불 켜진 거실에서 누가 왔어? 라고 말해주는 소리. 주말 아침 침대 끝에서 아이가 침대를 발로 찰지라도 같이 웃을 수 있는 풍경. 그 평범한 장면들이 이제는 스크린 속 드라마보다 더 멀게 느껴집니다. 가끔 퇴근길에 놀이터 앞을 지나가다 엄마, 아빠, 아이 셋이 함께 있는 그 그림을 보면 어쩔 땐 제 안에 질투가 올라와요. 저 안에도 각자의 지옥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편해지고 그래도 나는 저기 안에 끼지도 못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숨이 막힙니다. 친구들은 결혼하고 남편과 같이 전세든 월세든 혹은 대출을 끼고라도 집을 마련해 갔지만 저는 혼자였어요. 혼자 벌고 혼자 쓰고 혼자 감당했죠. 결혼도 안 했는데 왜 집 한 채가 이렇게 멀게 느껴지는지. 월급을 모아도 부동산의 숫자는 저를 비웃듯 점점 멀어졌어요. 주말이면 혼자 방을 청소하며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혼자가 익숙해진 걸까? 문득 생각했습니다.
31, 32. 아직은. 소개팅이 끊기지 않았고 사람들은 말했어요. 넌 아직 예쁘니까 걱정하지 마. 그 말이 이상했어요. 왜 아직이라는 말을 붙일까? 왜 꼭 예쁘니까 괜찮다는 걸 전제로 삼을까? 그래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으니까. 하루는 소개팅 자리에서 남자가 말했습니다. 와, 사진보다 실물이 더 예쁘시네요. 그 말 뒤에 아주 짧게 스쳐가는 침묵이 있었어요. 근데 결혼은 언제쯤 생각하세요? 라며 조심스럽게 남자는 물었어요. 저는 웃으면서 언제든 좋은 사람 만나면요. 말했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라는 게 대체 언제 어디에 있는 건데? 33이 되었을 때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알았어요. 사람들이 말하던 아직이라는 단어가 슬슬 끝나가고 있다는 걸. 아직 예쁘다. 아직 괜찮은 나이야. 아직 기회 있어. 그 아직들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지 않습니다. 조용히 달아 없어지고 문득 어느 날 아무도 그 말을 해주지 않게 되죠. 동료 후배가 결혼 소식을 전했어요. 선배님, 저 결혼해요? 축하해. 입에서 자동으로 나오는 대답. 후배는 기쁘게 웨딩사진 촬영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저는 적당한 리액션을 해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이야기가 끝나고 후배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선배님은 결혼 안 하세요? 순간 모든 소리가 멎은 것 같았습니다. 그 사이에서 저는 아주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이제는 잘 모르겠다. 그 대답이 너무 솔직해서 오히려 아무도 상처 입지 않을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와 불을 켜지 않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에서만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들어왔어요. 핸드폰 화면을 켜니 알고리즘은 끝없이 무언가를 추천해줬어요. 육아 브이로그, 신혼집 꾸미기, 30대 재테크 내 집 마련 성공기. 화면 속 사람들은 열심히 살고 있었고 그 열심이 저를 더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결국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이 나이까지 나는 무엇을 믿고 버텨온 걸까? 예쁘면 언젠가 괜찮아질 거라는 막연한 기대. 조금만 더 기다리면 좋은 인연이 나타날 거라는 근거 없는 믿음. 그리고 아무 준비도 아무 선택도 하지 않은 채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허공에 흘려보낸 나 자신. 누군가는 말할 것입니다. 결혼이 전부는 아니야. 집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 그 말들이 틀린 건 아니죠. 다만 그 말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이미 자기 가족과 자기 집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 뿐이죠. 없는 쪽에서 듣기엔 그 말들은 이상하게도 공허합니다. 35이 되던 해 마지막 남은 대학 동기가 청첩장을 보냈어요. 너만 오면 진짜 다 차는 거다, 알지? 그 메시지를 보고 이상하게 웃음이 났어요. 그래, 이제 내 자리만 남았구나. 결혼식장에 가서 친구들 틈에 서 있으니 모두들 같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너는 왜 아직도 혼자야? 입 밖으로 나오지 않은 질문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것 같았죠. 누군가는 걱정 섞인 눈으로, 누군가는 순수한 호기심으로, 또 누군가는 은근한 안도감으로 나를 바라보는 느낌. 그래, 너라도 아직 저기에서 서 있어줘. 나보다 뒤에 있는 사람. 그 시선들을 다 알아차리면서도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오래 연습해 익숙해진 상처를 가리는 표정. 결혼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 지하철 창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완벽히 화장된 35의 얼굴. 하지만 집에 돌아가 문을 닫는 순간 메이크업이 다 지워진 제 얼굴과 좁은 전셋집이 동시에 눈에 들어왔어요. 나는 대체 어디까지 온 거지? 그 즈음 집주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 재계약하려면 보증금 조금 올려야 해요. 그 조금이라는 말이 제 인생에는 결코 작지 않은 숫자라는 걸 집주인은 알 리가 없었습니다.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세금, 보험, 대출, 이자. 남는 돈으로 저는 겨우 숨만 쉬고 있습니다. 오래된 노트북 앞에 앉아 엑셀을 열었어요. 각종 지출 항목들을 적어 내려가다가 난데없이 웃음이 났어요.
제가 진짜로 계산한 건 돈이 아니라는 걸 뒤늦게 깨달은 사실이었죠. 아, 예쁘다는 말은 이렇게 아무 쓸모가 없구나. 예쁘다는 말은 늦은 밤 불 꺼진 방에서 혼자 숨을 고를 때 아무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단지 과거의 어느 시점까지 나를 조금 수월하게 살게 해줬을 뿐. 그 시간이 지나자 그 말은 저를 더 초라하게 만들었어요. 동창들 모임에서 친구들이 아이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얘 봐, 진짜 귀엽지? 밤에 잘 앉아서 죽겠다. 유치원 자리가 없다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았고, 휴대폰 화면에 귀여운 얼굴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현실에는 어느 앨범에도 제 아이는 없고 어느 등본에도 배우자라는 칸은 비어있는 제가 있었죠. 사람들이 너무 쉽게 하는 말들. 너는 아직 예쁘잖아. 좋은 남자가 금방 데려갈 거야. 저도 정말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느새 38이 되었고 결혼은커녕 집 한 채도 없는 채로. 친구들 단톡방에는 아기 사진이 매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쁘다는 말은 참 이상한 약 같아요. 듣는 순간엔 기분이 좋은데 나중엔 내 인생을 마비시켜버리는 약. 어릴 땐 그저 칭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냥 예쁜 사람인가 보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 제가 먼저 다가가지 않아도 되고 제가 조금 부족해도 괜찮다고 스스로 합리화하며 살았어요. 공부도 일도 미래도 항상 누군가가 나를 데려가 주겠지? 예쁘니까. 좋아해 주겠지? 예쁘니까. 결혼도 자연스럽게 하겠지. 생각하며 살다 보니 정작 제가 만든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들의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너도 슬슬 생각해야지. 30대면 눈높이 낮춰야 돼. 저는 그 말들이 너무 무례하다고 생각했어요. 아직 나 예쁘고 아직 나 괜찮은 나이인데 왜 벌써부터 포기하라는 듯 말하는 걸까? 그런데 35이 넘어가자 저와 눈을 맞추며 미소 짓던 남자들의 표정이 어느 순간부터 조건을 계산하는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집은 있어요?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거예요? 연봉은 어느 정도세요? 그 질문들 앞에서 제 장점이라곤 예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예쁜 얼굴 뒤에 아무것도 없는 제가 보였어요. SNS를 켜면 친구들 사진 속엔 아이들이 자라 있고 남편이 웃어주고 집이 꾸며지고 가족 여행 사진이 가득했어요. 저는 늘 같은 자리, 늘 혼자 찍은 데일리 셀카, 늘 아무도 없는 식탁, 누구와도 나눌 사람이 없는 저녁. 처음엔 괜찮은 척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자꾸 흘렀어요. 예쁘다는 말 이제 아무 의미도 없는데 38이 되고 나서야 저는 진짜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예쁘게 보이는 건 외모 때문이 아니라 살아온 흔적 때문이라는 걸. 저는 살아온 흔적이 없었어요. 제가 노력한 것도 제가 쌓아온 것도 없이 그저 누군가 저를 데려갈 거라는 막연한 기대 하나로 살았죠. 그게 저를 이 빈자리로 데려온 겁니다. 이제 저에게 남은 건 예쁘다는 말이 아니라 가끔씩 찾아오는 공허함입니다. 결혼? 아직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를 선택해줄 사람을 기다리기보다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삶을 만들고 싶습니다. 집 한 채? 지금은 없지만 제가 벌어서 마련해보고 싶습니다. 남들보다 늦더라도 제가 제 발로 선 집을 갖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아요. 내일도 모레도 특별한 변화는 없을 거라는 걸. 이야기 속 주인공처럼 극적으로 누가 나타나 나를 구해주지 않을 거라는 걸.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걸 포기하고 무너질 용기도 없다는 걸.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조금 씁쓸하고 조금 쓸쓸하고 크게 행복하지도 크게 불행하지도 않은 채로 말이죠.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해서 라면을 끓여 먹고 휴대폰을 보다가 잠드는 삶. 누가 봐도 평범한, 하지만 저에게는 어딘가 항상 하나 비어 있는 삶. 이게 예쁘다는 말을 믿고 살아온 여자의 30 후반입니다. 결혼도 아이도 내 집도 가지지 못한 채 그래도 내일을 향해 억지로 눈을 뜨는 아주 평범하고 아주 쓸쓸한 인생의 한 장면이죠. 이제 누군가 저에게 예쁘다고 말해도 예전처럼 웃으며 고맙다고 말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대신 그래서 뭐가 달라지는데요? 라고 생각하죠.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